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핵심 일자리와의 소통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회사 일이 조금 더 수월하고 할만하고 즐거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잘할수록 일이 수월해집니다. 이제 기업에서 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이제 항상 아쉬운 거는 그런 이제 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령을 몇 가지만 알면 훨씬 더 일이 쉬워지는데 그게 안 돼서 일하는 것 자체를 마치 내가 이 일이 적성에 안 맞거나 내가 굉장히 무능하고 일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주 간단한 매뉴얼을 이제 나한테 입에 탁 붙여가지고 그걸 잘 활용함으로 해서 훨씬 더 일하는데 소통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는 그런 팁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설정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는 이제 중소기업, H푸드라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오너가 우수사원을 이렇게 뽑아서 일본으로 식품 박람회를 연수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연수에 다 갔다 온 직원들이 갔다 와서 이제 사장한테 잘 다녀왔습니다.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래 어땠어요? 라고 이제 차 마시면서 그런 어떤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오너에게 보고를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너는 자기가 돈을 들여서 지금 우수사원들을 보내고 식품 박람회, 우리 이제 회사랑 관계된 어떤 그런 박람회를 보고 왔으니 그 직원들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그래서 어땠어요? 박람회는? 연수는 어땠습니까? 라고 이제 오너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일본은요, 사실 제가 이번이 처음이라서 다 신기하더라고요. 박람회도 좋았고, 음식도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직원이 대답을 했다.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진짜 그 연수비가 아까운 그런 직원의 대답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직원은 박람회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깜짝 놀랐고요. 뭐 제가 모르는 브랜드, 모르는 아이템이 이렇게 많구나.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말 진짜 뼈 아프게 느끼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자, 박람회에 보내줘서 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과연 오너가 원하는 대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수 보내준 오너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오너는 만족스럽게 그 대답을 들을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도 활용하셔야 되는 게 바로 PIE.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포인트. 가장 핵심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 중요한 정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explanation, 어떤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무가 서 있으면 그 나무의 기둥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이파리나 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결론 먼저 얘기하고 핵심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 얘기하고 싶은 걸 하자. 이렇게 결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활용해 볼게요. 자, 사장님이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뭐 동경이나 어디 뭐 아니면 오사카에 있었던 뭐 그런 무슨 식품 박람회에 관련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할 건지 먼저 얘기하는 거죠. 이번 박람회는 총 몇 개의 업체가 참여한 오픈일에 그 박람회가 한 30년 됐는데 오픈일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으로는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비건, 친환경, 유기농 제품이 가장 두드러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번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그 박람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런 거였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핵심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너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물어보는 질문에 가장 핵심 먼저 대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정보를 그 다음 중요한 순서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비건, 친환경, 유기농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제품이 가장 두드러졌다는 게 박람회의 특징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거 이번에 인기와 관심을 가장 모았던 브랜드로 대표적인 거는 이런 브랜드 이 중에서 이제 글로벌 브랜드도 있고 한국 브랜드도 있고 이제 일본 브랜드도 있고 이렇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협업할 그런 업체, 협업해서 시너지를 이루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컨택을 해볼 만한 업체는 A, B, C 여기였다. 그리고 우리 아이템과 비슷한 벤치마킹할 업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HWJ 여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중요한 거 먼저 하고 그러면 이제 관심이 있는 뭐 오너나 아니면 이제 윗사람들이 그거는 어땠어요? 저건 어땠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다시 설명하는 그런 식의 소통법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단히 상대가 핵심을 알게 되고 스마트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상대의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일잘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의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가장 핵심 순서대로 이야기한다라는 어떤 그런 원칙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를 생각하면서 모든 보고에 모든 어떤 미팅 언어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보고서를 써야 될 때는 이제 박람회 갔다 왔던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그럼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는 보고서를 써야 될까? 간단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거를 공식을 모르면 그냥 빈 모니터 계속 이렇게 멍하고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내 마음대로 쓰면 뭐 이게 필요 없는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썼어? 그러면서 이렇게 그야말로 빨간 펜으로 찍찍 그으면서 이렇게 넘겨갈 수 있는 거예요. 보고서를 정확하게 쓸 수 없는 직원은 말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거고 일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정받기 굉장히 어렵겠죠. 자, 보고서 쓸 때 여러분들의 공식을 말씀드리면요. 맨 처음에 이제 오피니언.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거예요. 가장 내가 주장하고 싶은 의견. 그러니까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핵심인 거. 자, 우리도 어떤 그런 뭐 친환경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건 제품 이런 것들을 신제품을 이제 개발해 내야 된다. 이게 어떤 글로벌 추세다라는 어떤 자기의 의견. 그리고 그렇게 이유를 제시했던 리즌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사례를 제시하는 거죠. 이제 이번에 봤던 뭐 A라는 업체가 그런 어떤 비건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어필해서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고 갑자기 매출이 이만큼이 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례 제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견을 주장해 놓고 나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납득할 만한 그런 사례 제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어떤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 액션 플랜들. 그래서 이런 결과에 의해서 이번 박람회의 결론, 어떤 비건 제품 우리 회사에서 이제 개발해야 되고 또 더욱더 친환경을 넘어서 아예 정말 순수한 오가닉 제품을 우리가 이제 새 아이템으로 개발해야지만 이 경쟁이 치열한 식품회사에서 우리의 어떤 매출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실행법에 대해서 다시 제안하는 걸로 보고서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공식, 네 가지 순서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1, 4분기 사업 성과에 대해서 이제 내가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자, 의견 주장 어떻게 할까요? 자, 신거래 업체 발굴로 잠재 매출과 수익이 자 200% 이상 수직 상승할 게 예상이 된다. 이게 나의 1, 4분기 실적인 거예요. 그 의견을 일단 얘기하고 지금 당장 매출이 일어나서 수익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와 그 사례를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성과 200%의 어떤 잠재 매출을 일으킨 그런 이유가 뭐냐. 국내가 완전히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1, 4분기에 우리가 중국이나 인도로 홍보하고 직접적인 제안서를 들고 뛰었던 게 가장 주요했다. 이유 써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
그래서 A라는 업체랑은 이런 계약을 했고, 자, B라는 업체랑은 그 B 회사의 맞춤형 샘플을 의뢰받아서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C라는 회사랑은 어떤 예상 그 발주 물량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우리랑 그 C라는 업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TF를 지금 구성해서 일단 올해 말까지 일단 진행을 할 거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를 얘기를 해야 될까요? 실행에 대한 어떤 제안이 맨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붙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 한 해의 구체적인 어떤 우리의 액션 플랜은 지금 이런 거,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거지만 A 거래업체랑은 이렇게, B 거래업체랑은 이렇게, C 거래업체랑은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지금 내년 초에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상되는 매출과 수익은 이거입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실행 계획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에 지금 이 공식 하나만 가지고 보고서를 이제 쓴다. 매번 보고서마다 이런 방법으로 쓴다라고 하면 상대를 설득시키기에 대단히 쉬워지는, 그래서 이제 일도 빨리 할 수 있고 또 스마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